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체크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위도 장인의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고 라는 주제로 요즘 가업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절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된 법률에 따르면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업을 승계할 수 없을 때 그 배우자에게 승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가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업을 승계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업을 승계할 때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2008년 제정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고 할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증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대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일반 증여세율 대신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30억 원을 한도로 10%,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억 원을 한도로 10%, 30억 원 초과 시 2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가업 자산가액 중 600억 한도로 10억 원 공제하고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 초과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600억 한도로 10억 원 공제하고 12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 초과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 제도는 적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통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기간도 2008년 10년이었던 것을 2015년 7년, 2023년에는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전문직 종사 등의 사유로 자녀 중에 가업승계를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도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영자가 자녀 대신 사위나 며느리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경우 사위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다른 이유로 가업을 승계할 수 없을 때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가업을 물려받고 경영을 맡는다면 그 가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가업승계를 통해 대표이사 취임할 경우에는 주식 지분을 가업승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도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명백히 자녀여야 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인용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관련 주요 판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특례 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 즉 딸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도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명백히 자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법적 해석입니다. 다음은 가업승계의 기본 요건입니다. 증여자는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최소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가업주식 증여 특례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특례 한도 30억 원, 사후관리기간 10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특례 한도 100억 원,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특례 한도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수증자의 조건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1인에 한해 적용되었는데 현재는 2인 이상에게도 증여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가 여러 개의 가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별로 또는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가업을 경영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손자, 손녀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제도는 증여자의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할 때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상속 개시 당시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는 특례 제도를 적용하여 가업을 승계하고 수증자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경영자로부터 원활히 승계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기업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경영자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업승계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복잡한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셋째, 후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해야 합니다. 넷째, 직원, 거래처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업승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첫째, 공정성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승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이 아닌 복합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기업은 창업주의 장녀가 10년간 체계적인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습니다. B기업은 창업주의 사위가 가업을 승계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가족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기업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혁신적인 경영 방식 도입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업승계 실패 사례입니다. 경기도 소재시 기업은 후계자 교육 부족으로 경영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체계적인 후계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창원시 소재 D기업은 가족 간 갈등으로 기업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이 되었습니다. 양산 소재 E기업은 시장 변화에 대응 실패로 경쟁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례됩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기업의 경영철학과 노하우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면 경영자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라면 첫째, 최소 5에서 10년 전부터 조기에 철저한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후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가족, 임직원, 거래처 등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넷째, 법률, 세무, 경영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경청하셔야 합니다.
가업 승계의 미래는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기술 혁신을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ESG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평적이면서 창의적인 유연한 조직 문화로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의 가업 승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을 넘어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조기 준비, 두 번째 후계자 역량 강화, 세 번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도출, 네 번째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혁신 추구입니다. 가업 승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